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챌린저스예요. 챌린저스. 음, 아주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저는 그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젠데이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번에 듄2에 나왔죠? 뭐 듄1에도 나올까? 그런데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못생긴 여주를 갖다가 주인공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젠데이아에 대해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배우였는데, 오늘 챌린저스라는 영화를 봤더니 어우 젠데이아 매력 쩔어요 아주 그냥.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남주로 나왔던 배우 중에 어, 그 실패해 갖고 있던 남주인 조시 오커너. 아우 섹시해요 아주. 둘 다 너무너무 섹시하고, 영화 자체는 뭐 이거는 섹시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 이게 이 유튜브에서 이 용어를 제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섹스에 관한 영화예요. 겉으로는 뭐 테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였던 세 명의 남녀 주인공을 배치를 시켰는데, 이거는 스포츠나 어떤 여타의 장르의 영화라기보다는 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섹스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일단은 깔아놓고 가야 될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쉬운 예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그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이야기라기보다 이제 타령이라 그러죠. 도라지 타령. 도라지 타령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삼천 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광주리에 철철 넘친다. 여러분, 도라지가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뭐 어떻게 요리를 하고 이런 것 말고, 도라지를 그냥 딱 해가지고 그거를, 그 옛날에 양념도 거의 없었던 시절에, 양념이라 그래봐야 소금 정도 있던 시절에 심심산천, 그것도 심심산천에서 캤던 도라지를 도대체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삶아가지고 어? 짠물 우러나면 거기에 데쳐가지고 그냥 뭐 된장에 넣거나 뭐 그렇게 요리를 해 먹겠죠. 근데 그게 맛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노래 가사를 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백도라지, 하얀 도라지. 왜 굳이 하얀 도라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보면 꼭
그 심심산천에 어? 산에 그것도 밤중에 그 종자 하나 데리고 옷을 말쑥하게 도포를 입고 차려입은 하얀 그 도포자락을 입고 나타나는 선비가 있겠죠. 그 선비 하얗고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특히나 그 심심삼천에 그냥 초가집에 거의 봉두 남발을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있다면 그런 남자한테 안 반하겠어요? 그럼 보세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백도라지 선배예요. 저 농촌이 그러니까 산천이 아니고 어? 도시에 우리 지금 현대로 지금 도시에 대갓집에 있는 그런 선비거나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고 사는 글줄깨나 읽은 선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 눈에 그 남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를 바라보는 그 떡거머리 총각, 산천에 있는 떡거머리 총각이 바라보기에는 그냥 하늘에서 하강한 선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심산천에 1년에 한 번 머리 감기도 힘든 그런 동네에서 그런 선비가 하나 나타났다? 아, 이건 뭐 그냥 복덩이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심심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한두 번만 운우 지정을 나눠도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광주리에 철철 넘친다. 대광주리에 철철 넘친다. 한두 번만 운우 지정을 나눠도 난 너무너무 만족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너무 그걸 섹슈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석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라지 타령이 도대체 왜 도라지 타령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 그러면 도라지 타령을 제가 해석한 방법은 어, 프로이드의 심리학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특히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내지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죠.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논외로 치고 그 어떤 한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아기가 이제 태어났고 그 유명한 점성술사가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아니고 웨디푸스를 이 발 뒤꿈치에다가 주사바늘을 찔러가지고 퉁퉁 붓게 만든 다음에 요런 그 조그만 배에다가 바다로 그냥 띄어 보냈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근데 이 아이가 적군의 나라의 왕한테 우연히 픽업이 돼서 거기서 자라서 왕자가 되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실을 다 알게 되고 나서 스스로 두 눈을 찔러갖고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근간이 돼요. 엄마하고 사이에서 딸도 3명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그 아기는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다는 뜻이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 자체가 100% 선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욕망 덩어리거든요. 욕망을 그대로 다 표출시킬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젖을 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구나.'라고 그때 정신적인 첫 번째 충격이 오게 되는 거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랑 같이 엄마 젖을 공유하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부의 욕망을 느끼게 돼요. 아 내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엄마의 젖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랑 나랑 노나 먹어야 되잖아. 재밌죠? 그래서 도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모리슨을 그러니까 짐 모리슨의 일대기 도어스라는 락 그룹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보면 짐 모리슨이 기타 속주를 하다가 막 거의 이 무의식의 세계로 의식의 세계가 침잠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Father, I wanna kill you. Motherfuck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나 아버지 죽이고 싶어. 왜? 엄마를 독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인간 욕망에 대한 어떤 해석의 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주름을 잡았던 프로이드라고 하는, 프로이드 여러분 비엔나에서 자랐습니다. 비엔나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합스부르크 왕가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비엔나라는 도시 자체가 예술가들, 미술가, 음악가, 뭐 철학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도시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여행 유튜버가 비엔나에 볼 거 없다고 그래서 헛웃음을 좀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꼭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행을 가는 목적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삶의 방식도 문화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갔을 경우에 표피적인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여기에 뭐 아무것도 볼 게 별로 없다?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탑 티어인 유튜버가 여행 유튜버가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평소 때 그런 걸 그렇게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단 내가 돈을 갖다가 수백 수천만 원을 쓰고 간다 그러면 뭔가 얻어오는 게 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온다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어떤 한 자락 정도는 알고 가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뭔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저변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자, 이제 챌린저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챌린저스는요, 겉으로는 스포츠 드라마라고 뭐 이렇게 영화 소개란에 장르를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잠자리 송사에 관한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섹슈얼한 얘기예요. 이 킨제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거든요. 그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 이 토론의 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섹스리스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식욕이 인간 욕망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래도 무방합니다. 성욕도 사실은 근원을 따지고 보면 식욕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뭐 카니발리즘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어, 테니스라는 그 스포츠 종목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서양에서 나온 어떤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그들이 말하는 신사적이고 가장 고급스러운 그 운동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테니스 라켓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러분들. 그 양창자로 만든 탄성이 거의 뭐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 막 거의 한, 어? 얼마까지더라. 뭐 50cm 한 이상까지 이렇게 임팩트 바운스가 이렇게 슉 늘어나가지고 그 탄성으로 이렇게 확 때려주는 그런 테니스 라켓도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 공이 임팩트 돼서 날아갈 때 시속이 거의 200k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니스 경기를 잘 보면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비속어를 쓴다든지 뭐 시간을 갖다가 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주심이 그에 대해서 페널티를 바로바로 부과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떤 격식을 갖춘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격렬하기까지 하고 아무나 그리고 못해요. 테니스 코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장비도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룰을 알고 거기 그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옛날에 나브라틸로바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체코 선수였는데 거의 나브라틸로바는 이렇게 척 보면 남자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백핸드 스매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서브를 넣는 그럴 때 괴성을 질러요. 근데 그 괴성이 그냥 좋게 얘기해서 괴성이지, 그 섹스할 때 어, 절정에 치달았을 때 그 여자가 가감없이 지르는, 오르가즘에 막 이르를 때에 내지르는 괴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월등히 뛰어난 체력을 가진 어떤 한 인간이 그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마치 섹스를 하듯이, 그 다음에 섹스를 하면서 절정, 오르가즘을 느끼듯이 그렇게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랠리 하면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 그런 그 섹스에 서사가 있다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승전이 딱 될 때쯤에 그냥 가슴을 갖다가 쿵덕쿵덕쿵덕쿵덕 뛰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흘러나와요. 비트가 있는. 듣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예가 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When Harry Met Sally.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셀리가 레스토랑에서 여자는 거짓으로 오르가즘에 느끼는 척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신음소리를 거기서 내지르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손님이 나도 저거 줘 그러잖아요. 저 음식 줘. 저 음식 먹고 저 여자가 저렇게 어? 한다고. 이번 영화에 어, 재밌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점이에요. 음, 무의미해져 버린, 이미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어떤 인간이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생존과 번식 욕구에 의해서 그냥 몇 년 정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생물학적으로 달아올랐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아휴, 나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거랍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근원에 흐르는 걸, 제가 말씀드린 레디프스 컴플렉스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화의 제목도 챌린저스잖아요. 도전자들, 도전자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에서 배급을 맡았는데 부제가 올해 가장 섹시한 영화라고 나오죠. 아니, 테니스 치는데 뭐가 섹시해요? 다이나믹 해야지. 원래 따지면. 근데 제가 한 해석대로 이 영화를 해석하고 보면 이게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보통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저런 걸 하면 안 되니까.
왜? 모럴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대리로, 이러한 어떤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걸 읽고서 이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이 감독이 그 전에 지금 헐리우드를 주름 잡고 있는 티모시 살라메, 젠데이아도 마찬가지죠.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에 퀴어 영화라고 그러죠. 그 성적 소수자들을 그린 그런 영화도 했었고,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러죠. 양성애자.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애인이. 모럴 기존적인 기존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럴리티를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물론 주인공들은 이성애자에 가까워. 이성애자, 헤테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뭐 아시는 퀴어,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들, 뭐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들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자 중에서도 여성스러움을 더 극대화시켜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fem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남자들도 그에 대한 용어들이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성애자들을 헤테로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이성애주의자니까. 그렇다고 뭐, 그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제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어,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그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비하를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별로 그리 관심도 없어요. 다만 인간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생각인 것 뿐이지, 뭐 레즈비언이 어떻고 뭐 게이들이 어떻고 뭐 그런 생각들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면들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터치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비유라 그래야 될지 은유라 그래야 될지 좀 모호하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스포니까 스포를 할게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젠데이아가 연기했던 타지 덩컨이라는 그 여자가 예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 둘이, 지금 현재 남편도 있고 실질적인 법적인 남편도 있고 또 사랑했던 남자도 있고, 그러면서 테니스 경기를 보다가 좀 져달라고. 왜?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진짜 경기를 펼치게 돼요. 진짜 테니스 경기를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잊었던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젊은 날의 그 생물학적 열정이 이렇게 팍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으로 끌어져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대사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번역은 "가자!" 그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내 열정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 남주 여주 마찬가지고 특히 젠데이아 같은 경우에 이번 영화에서 저는 이 여배우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아 저 여자가 저렇게 섹시하구나.' 뭐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특히 그 젊은 친구들보다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의 중년에 가까운 부부들한테 이 영화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변을 좀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어 엄청난 작품성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작품성을 논하기보다 이 영화 자체가 영화적인 어떤 재미를 주는, 그러니까 일상을 진짜로 탈피하지 않으면서 '아 영화적인 재미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 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인제 그 뭐죠? 범죄도시 4 편이 개봉을 하면서 이 독점되어 있는 영화관의 폐해를 갖다가 경험을 하고 왔는데, 제가 8시 50분 영화를 챌린저스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극장 안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 상황 하나만 놓고 보자 그러면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은 거지만 한편 좀 씁쓸하기도 했던 부분이, 아 범죄도시는 작정하고 돈 벌자고 만든 영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영화에다가 몰아주게 되면 다양성이 죽어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게 돼요 나중에 결국에. 영화가 뭐 특별하게 어떤 이슈몰이를 하는 영화 한두 개 정도 말고는 이렇게 챌린저스 같은 이런 영화는요 그냥 안 나오 제작 자체를 갖다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그래서 좋기도 했는데 좀 씁쓸하기도 했다는 거. 어쨌거나, 어쨌거나 만약에 범죄도시하고 챌린저스하고 두 개를 놓고서 "너 뭘 볼래?" 그럼 저는 당연히 챌린저스를 어 봅니다. 챌린저스를 더 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어 '이런 류의 재미있는 영화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영화의 장점이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상기시켜 드리자면 젠데이아가 너무너무 섹시하다는 거. 조시 오코너 섹시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 영화를 마음껏 한번 즐겨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예. 제 챌린저스에 대한 제 영화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돈 아깝지 않으실 만한 그런 영화예요. 이해하지 이런 저변이 없이 그냥 보신다면 '이게 뭐야?' 그러실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시면 이러한 영화들 재미있을 거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챌린저스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